친언니에 대해서 강제적인 행동을 한 이 유영재와 아니다, 억지 프레임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 유영재의 모습을 본 선우은숙 씨. 정말 이 사태가 아주 진흙탕 싸움으로 가고 있다라는 평가가 너무나 지배적인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이 유영재의 행동이 사실 많은 대중들에게 큰 불만사항을 쏟아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쏟아낸 유영재의 본인의 입장은 굉장히 황당했죠. 앞에 제가 정말 강조드렸던 것처럼 모든 사실을 전부 다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본 선우은숙 씨의 입장도 있지 않겠습니까? 선우은숙 씨는 정말 또 한 번 기절초풍할 일이 터졌다라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정말 유영재 본인의 주장대로 선우은숙 씨의 언니에게 했던 행동들이 정말 그저 아무것도 아닌 그런 평범한 일상적인 얘기인데, 자신에게 있어서 이렇게 평생 지워지지 않을 최악의 프레임이라고 주장할 만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니올시다 싶은데, 지금 여기 관련된 뉴스 기사가요, 정말 실시간으로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외로워 보여서 그랬다라는 황당한 이야기부터 사몬, 동거 전부 다 사실 아니다. 여기에 선우은숙 씨 측에서는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유영재가 한 반격, 이것을 그냥 두고 볼 리가 없기 때문이죠. 자, 뭐라고 했는지 좀 빠르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선우은숙 측 유영재의 이번 사태에 대해 굉장히 구체적이고 아주 흉하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야말로 짐승과 다를 바 없었다, 이런 말까지 지금 쏟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 선우은숙 씨 입장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에게는 이번 사태가 정말 최악이고, 특히 선우은숙 씨의 언니 같은 경우는 아예 공황장애 상태까지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뭐라고 했는지 좀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사를 쭉 내려보면, 유영재가 현재 불거진 혐의에 대해 또 사실은 논란에 대해 정면 반박한 가운데 선우은숙 측의 입장을 추가로 밝혔다. 24일 선우은숙의 법률 대리인 노정원 변호사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한 군데가 아니라요, 정말 많은 언론사에 막 분개함을 느끼며 쏟아냈습니다. 그게 한두 개가 아닌데 하나씩 좀 말씀드려 볼게요. 유영재 씨께서 아주 말을 그럴듯하게 하셨다. 하지만 반박을 드리겠다라고 운을 뗐다고 합니다. 우선 이번 사태에 대해 프레임을 씌웠다라고 하더라.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본인이 그래서 그 행위를 했냐 안 했냐가 매우 중요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그냥 거부했을 겁니다. 난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라고 했어야 하는데, 자신이 한 행동을 이렇게 범법 행위로 봤다라고 프레임을 씌웠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굉장히 교묘한 거죠. 제가 어디 가게에 가서 맛있어 보이는 빵을 손에 만지작거리다가 주머니에 살짝 넣었습니다. 근데 가게 밖으로 나가기 전에 주인한테 걸렸어요. 그래서 주인이 너 왜 이거 훔쳤냐, 절도죄다 라고 하니까 제가 왜 그런 절도죄 프레임을 씌우냐, 나는 빵을 구매하려고 했고 주머니에 잠깐 넣었을 뿐이다, 약간 이런 느낌보다도 더 억지 주장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래서 주머니에 빵을 넣었냐 안 넣었냐 똑같은 겁니다. 언니를 건드렸냐 안 건드렸냐, 이게 중요한 건데, 이 유영재가 본인의 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 않았다. 녹취록을 기반으로 판단해 본 건 명백한 형법상 범법죄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행위를 만약 범법 행위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유영재 여성에 대한 본인 스스로의 의식이 굉장히 많이 왜곡되어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녹취록에 정확하게 해당 유영재의 행동들이 명시되어 있냐라고 언론사에서 질문을 하자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흉하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너무 놀라운 사태인 거죠. 사몬 사실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선우은숙 씨가 동치미에서 이미 밝힌 내용인데 왜 그걸 흐느끼면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모르고 들었다면 유영재 본인이 굉장히 억울한 누명을 쓴 것처럼 보인다.
중요한 건 사몬이 아니라 사실혼이다. 선운숙 씨는 이미 혼인신고 당시 유영재의 사모는 인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것을 유영재가 라이브 방송에서 다 알고 있었다, 선운숙 씨도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실혼 관계였다라고 해요. 사실혼은 당연히 완벽하게 정리가 되고 결혼을 했어야 한다. 그런데 두 집 살림을 하는 건 아니지 않냐. 사실혼 관계가 있었는데 정리가 됐다라는 사실이 선운숙 씨께 정확히 고지가 되고 또 인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했냐 안 했느냐가 혼인 취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며 이번 혼인 취소 소송을 하게 된 이유를 밝힌 겁니다. 쉽게 말해서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 동거하며 함께 부부처럼 산 걸 얘기하는 거죠. 실질적 혼인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재산 분할과 이혼까지 인정되는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까지 받는 그 개념이 바로 사실혼 관계라고 합니다. 단순 장기적인 연애와 사실혼은 전혀 다르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 유영재 본인이 기본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명확하게 했어야 한다. 그런데 프레임을 씌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본인의 의식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거다. 본인의 의식에 대해서 반성할 필요가 있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던 걸까요? 제가 말도 잘 안 나옵니다. 어떤 게 있었길래 어떤 행동들이 있었던 걸까요? 자, 한번 살펴보면 유영재가 억울함을 호소하자 선운숙 씨 측에서 아주 매서운 말을 쏟아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앞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미 유영재 본인이 언니에게 이런 행동을 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라고 합니다. 미안하다, 외로워 보여서 그랬다. 하지만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 행위는 인정하면서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라고 변명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녹취록에 대해서도 인정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행위를 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건 프레임을 씌운 것과 같은 맥락이다. 말만 교묘하고 멋지게 한 것 같다.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너희는 나를 왜 범법자로 내몰았냐라는 의미 아니냐. 그런데 그 정도 행위는 형사상 범죄 행위가 명확하다. 변호사는 이러한 말을 했어요.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굉장히 그럴듯하게 하신다. 예의 있게 헤어지고 싶으면 처형에 대한 예의를 지키셨어야죠. 또 혼인상의 비밀 유지 조항은 처형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 피해자는 처형 쪽이죠. 처형이 유영재 씨를 직접 고소하게 된 거다. 이번 범법 행위는 비밀 유지 의무 대상이 전혀 아니다. 쉽게 말해서 유행자가 이러한 말을 했죠. 나는 예의 있게 선운숙 씨와 헤어지고 싶었는데 왜 자신에게 이런 강제적인 프레임을 씌우면서 내모냐라고 했지만 사실 처형과의 문제는 이번 이혼 사태와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처형 측에서 직접 유영재 본인을 고소한 겁니다. 그러니 비밀 유지 의무와 뭐 예의 있게 헤어지네 만에 이러한 말을 할 필요가 없는데 굉장히 교묘하게 이런 분위기를 유영재 본인이 끌고 가고 있다라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이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라는 겁니다. 이번 사태, 몹쓸 짓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분명히 앞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 유영재 본인이 그냥 뭐 쉽게 말해서 가볍게 어깨에 손을 얹었다거나 아니면 처형에 손을 꽉 잡았다거나 이 정도로 이렇게까지 고소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녹취록에 담겨있는 내용들을 보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완전 범죄 행위 있지 않습니까? 힙이라던가 또는 상체 쪽이라던가 여성분들이 굉장히 좀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에 유영재 본인의 접촉이 다 존재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70 넘은 노년의 언니가 오죽했으면 본인들의 자녀, 주변 사람들 때문에 부끄럽다라는 생각에 이야기를 감추고 있다가 이것을 꺼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이 주장만을 놓고 보면 그 수위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행동이었다. 정말 심하다.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이런 행동을 하면 과하다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의 이 행동을 무려 5차례에 걸쳐 장기간 동안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정신과를 다니면서 선운숙 씨의 언니가 지금 약을 입에 달고 살고 있다. 이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여기 실제로 적혀져 있잖아요. 정신 자체가 붕괴가 됐고 공황장애 약을 입에 달고 다니는 상황이다. 자,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경우 이거 사실 언니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겠습니까? 특히 이 선운숙 씨가 밝혔던 과거의 선운숙 씨의 친언니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면요. 냉장고도 해주고 세탁기도 해주고 언니가 본인에게 얼마나 이 생필품까지 집에 올 때마다 잘 챙겨줬는지를 이 동치미에서 선운숙 씨가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언니에 대한 애틋함들이 있어요. 이 유영재 본인과 결혼한 이 결혼 생활에 선운숙 씨의 언니가 건조기와 세탁기와 다양한 선물까지 해줬는데 급기야 선운숙 씨가 스케줄이 바빠서 집을 비운 그 사이에 무려 5차례에 걸쳐서 유영재 본인은 언니를 그렇게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범법 행위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 그냥 뒤에서 백허그라고 하죠. 살짝 안아준다던가 이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대놓고 접촉을 했다라는 겁니다. 70대 노년의 언니분이 얼마나 놀랬으면 약을 입에 달고 살 정도이겠습니까? 그런데 뻔뻔하게도 지금 본인은 전혀 아니다. 그야말로 억지 프레임을 씌웠다. 이러니 대중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최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고 기사를 보면 이 두 사람의 이번 사태가 대결 구도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변호사의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놓고 본다면 아마 이번 사태 유영재 본인의 기책 사유로서 범법 행위로서 모든 것이 수면 위에 드러나는 건 시간 문제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보시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정말 공감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저의 사실은 동거녀, 양다리, 환승연에 대한 저의 입장입니다. 자, 지금 아마 영상을 딱 열자마자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으실 텐데요. 유영재 씨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사태에 대해서 전면 부인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 소식을 오전부터 어떻게 전달해드려야 할지 참 개인적으로 머리가 아플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사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기사로서 짧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유영재 씨가 직접 말한 본인의 육성을 가지고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기사 내용을 보겠습니다. 선운숙 친언니에게 벌어졌다라고 하는 이번 사태, 스킨십 사태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아니다. 최초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보니 바로 유영재 씨, 제가 방금 앞에 말씀드렸던 자신의 유튜브, 라디오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입장 표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평소 화요일, 수요일 날 정기적으로 유튜브 방송을 해왔는데요.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끊어지지 않는 바로 이번 사태, 절대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이번 스킨십 사태의 프레임을 유영재에게 씌웠다. 내가 이대로 사라진다면 이번 사태가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사태 아니겠습니까? 이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번 유영재 씨에 대하여 엄청난 비판을 쏟아냈는데 본인은 사실이 전혀 아니라고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간략하게 먼저 좀 설명을 드려보면 어차피 유영재 씨가 직접 말한 본인의 음성을 제가 들려드릴 건데 그 이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정리만 빠르게 드릴게요. 선운숙 씨와 결혼하기 전 2번 결혼했다라는 엄청난 사실을 속이고 어찌 대한민국 탑 배우, 유명 배우와 결혼을 하겠나? 저는 선운숙을 처음 만나는 날 상대에게 저의 2번째
혼인 사실을 밝혔고 선우은숙 역시 결혼 이전에 서로의 과거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기로 약속했다. 두 번의 결혼 사실을 상대방에게 속이고서 결혼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사실혼, 양다리, 환승연애 의혹에 대해서는 두 번의 이혼 후에 긴 시간 동안 이성을 만나지 않았다고 말하진 않겠다. 하지만 동거한 사실이나 사실혼, 양다리 등은 근거 없는 이야기다. 선우은숙과 결혼하면서 저는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번 사태 더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모든 걸 부정했어요. 분명히 동거녀가 있었다라는 제보가 있었고 거기에 따른 증거도 있었는데 이 동거녀, 일명 라디오 작가로 알려져 있었던 그 동거녀를 절대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양다리가 아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아까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이번 사태, 선우은숙 씨의 언니를 건드렸다라는 스킨십 사태에 대하여 아예 전면 부정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명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저는 아직도 정확한 이혼 사유를 모른다. 바로 메시지로 이혼 통보를 받았다. 이혼 협의서에는 이혼과 관련한 일체의 사실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고 그 비밀을 엄수하기로 한다라는 합의문이 있다. 저는 예의 있게 헤어지고 싶었다. 헤어지면서 약속한 합의를 철저히 지켜주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고 지금에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만약 선우은숙 씨와 친언니 사태가 정말 삼혼도 동거녀도 나아가선 친언니의 스킨십 문제도 다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유영재 본인이 말한 이번 이혼 사태에 대하여 함구하고 싶었다라는 본심이 전해지겠지만 만약 이것들이 본인의 주장과 다르게 다 팩트로서 사실로서 드러나게 된다면 이번 유영재 본인의 최초 입장 발표는 최악으로 치닫게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모든 것이 프레임을 씌웠을 뿐 사실이 아니라고 전면적으로 부인을 했기 때문인데요. 과연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지금부터 본인의 육성을 통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동거녀, 양다리, 환승연에 대한 저의 입장입니다. 저는 두 번의 이혼 후에 긴 시간 동안 이성을 만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동거한 사실이나 사실혼이나 양다리나 그것은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또한 선우은숙 씨와 결혼하면서 저는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만났던 이성과의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고 저는 그 만남을 깨끗이 정리한 후에 선우숙 씨와의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이혼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정확한 이혼 사유를 모릅니다. 더 이상 혼인관계를 여러 가지 사유로 유지할 수 없다는 데 서로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톡으로 이혼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혼 협의서에는 이혼과 관련한 일체의 사실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하고 그 비밀을 엄수하기로 한다는 합의문이 있습니다. 저는 예의 있게 헤어지고 싶었습니다. 헤어지면서 약속한 합의를 철저히 지켜주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했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저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제가 늦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래도 결혼 생활을 한때 한 대한민국의 유명 배우에게 제가 많이 부족하고
제 탓이라고, 제 업보라고 생각하고 저 혼자 짊어지기로 스스로 생각하면서 긴 시간 침묵으로 고통의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와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거는 저희 변호사를 통해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저를 사랑해주고 지지해주는 많은 여러분에게 실망을 끼쳐드려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송구스럽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 잘 버텨내면서 기나긴 그 싸움의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의 결혼 생활이 여기까지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온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고 슬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이번에 보내주신 힘찬 응원, 성원, 사랑, 힘 잊지 않고 평생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 짧게나마 육성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길게 들어봐야 많은 분들이 좀 듣기 힘들다 이러실 것 같아서 제가 뭐 몇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음성을 담아봤는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지금 씌워져 있었던 모든 프레임은 거짓말이다가 팩트 아니겠습니까? 뭐 제가 앞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이번 사태에 대하여 모든 것을 부인하면서 최초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겠다. 언니와의 스킨십 사태는 모두 거짓말이다. 그리고 현실에서는 방송을 유지할 수 없어. 유튜브는 오늘 이후로 잠시 휴방에 들어가겠다. 결국 유튜브까지 하차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마치 여기에다가 자신이 법적 다툼을 할 것이기 때문에 유튜브를 휴방하게 됐다라고 했지만, 휴방하지 않아도 아마 많은 대중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태를 예상이나 했듯 이렇게 휴방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재혼 사실도 사실이 아니다. 미리 다 사전에 다 전달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결국 어떻습니까? 결국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신은 많이 부족했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저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제가 늦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한때 결혼 생활을 한 대한민국 유명 배우에게 제가 많이 부족하고 제 탓이라고 업보라 생각하고 저 혼자 짊어지기로 생각하면서 긴 시간 침묵으로 고통의 시간을 지내왔던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저와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변호사를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기사에 나와 있지 않은 걸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결국 이러한 일들로 인해 여러분들에게 실망시켜드려서 너무나 죄송하다.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 모두 다 버텨내면서 길겠지만 이 싸움의 시작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바닥까지 내려온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슬프고 고통스럽다. 평생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표로 삼겠다. 라고 이야기를 꺼낸 유영재 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사실을 부인했단 말이에요. 사실혼도, 삼혼도, 선은숙 씨의 언니와의 사태도, 동거녀까지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있는 이 유영재 씨의 이야기가 정말 맞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랬다라면 지금 이런 유영재 씨의 관련 기사 내용들 언론사들도 저녁부터 새벽 시간대까지 난리가 나버리게 됐습니다. 이제는 법적 다툼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중요한 건 이 유영재 본인이 말했던 이 입장 표명이 사실 많은 분들에게, 특히 청취자들과 대중들에게 웃픈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웃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웃기고 슬프다, 이것을 우프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침묵을 깬 유영재 본인의 입장 표명이 많은 분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기는커녕 그야말로 역대급의 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모두 다 본인이 선택한 일이기 때문인데요. 자, 왜 이런 역풍이 지금 불 수밖에 없는지 제가 좀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당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본인의 이 주장대로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다. 전부 다 사실이 아니라고 절대 부정을 했습니다. 와, 그렇다면 이때까지 말했던 선우은숙 씨의 주장과 친언니의 고소권까지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밖에 점쳐지지 않는 건데, 이거 정말 본인이 감당을 할 수 있어서 이렇게 주장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이번 사태에 대하여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는요, 지금 이번 법적 고소를 그냥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진행을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보면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니까 유영재 씨의 사과를 통해서 이 담당 변호사에게 이혼 조정을 취하하려고 했다라고 하니 친언니가 아니다. 이혼 소송 계속해야 한다. 너 어떻게 이런 사람이랑 살려고 하니? 라면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고백하게 된 겁니다. 이게 팩트거든요. 그리고 정말 황당했던 건 이 유영재 본인이 이 라디오 방송에서 했었던,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이 본인의 육성을 통해 나온 영상 배경에 채팅창을 보면 가관이지 않습니까? 이 유영재 본인의 이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댓글만 봐도요, 한결같이 음악 끄고 말해라. 그만해라. 음악 끄고 얘기해라. 음악 틀지 말고 입장 밝히는 것이 정상 아니냐. 이게 왜 심각하냐? 본인의 입장을 몇 마디 밝히고 다시 노래 틀었다가 또 다시 본인의 입장을 뭐 이러이러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또 음악 틀었다가, 아니 이게 나이트클럽도 아니고 정말 디제잉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의 입장 표명이라면 정말 노래를 틀 것이 아니라 담담하게 입장 해명만을 해야 하는데, 라이브 방송을 음악을 틀면서 중간중간마다 노래가 흘러나오다가 살짝 사운드 내렸다가 저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또 이랬다가 다시 노래를 올렸다가 볼륨을 올렸다가 낮췄다가 장난하는 건가요? 그리고 더 황당했던 건 본인의 입장 표명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엔딩곡으로 나온 노래가 바로 김범수 씨의 하루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 가사를 보면은 왜 유영재 본인이 이 노래를 엔딩곡으로 삼았는지 알 것 같아요. 사랑이 날 또 아프게 해요. 사랑이 날 또 울게 하네요. 그렇게 사랑했던 추억마저 잊어달라며 사랑은 잔인하게 떠나가네요. 야, 이 노래 가사 한번 시간 되실 때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정말 안타까운 이별을 한 남성의 어떤 애타는 마음을 표현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 놓은 것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이게 정말 너무 좀 비양심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선우은숙 씨의 언니가 거짓말을 말한 게 아닌 이상 너무나 심각한 사태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데, 이 사태에 대해서 본인은 전부 다 거짓이다. 법적 다툼을 할 것이다. 고소하겠다. 정면 반박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최악의 사태로 가는 첫 번째 단계이고요. 만약 법적 소송을 통해 본인이 모든 것이 아니라고 부정했던 게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방송 복귀는커녕 자신의 유튜브 채널조차도 운영이 저는 불가능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와중에 음악 깔고 변명을 참 정성스럽게 하네. 변명이라도 진정성 있게 해라. 막 이런 말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안 했다는 것과 프레임을 씌웠다라는 것은 다른 말이다. 했다는 거냐 안 했다라는 거냐, 진흙탕 싸움이다. 마지막까지 웃음을 주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와, 이번 사태 아마 우리 주목하고 계시던 시청자분들 적지 않은 충격을 또 받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유영재라는 사람이 완전체다. 정말 답이 없다. 노답이다.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인데,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도 매우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장면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모습들입니다. 바로 유영재 씨가 자신의 이 팬미팅에서 만난 여성 팬들과의 술자리 모습인데요. 이거 보면 제가 사실 뭐 영상으로 따로 다루지 않고 썸네일로만 했었는데 사실 2주 전이었습니다. 이게 10만 회 정도 나온 영상인데 그냥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갔었어요. 왜냐면
뭐 그래 좋게 봐서 팬들과 저럴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자 여성 팬과 빼빼로 과자를 가운데 두고서 입을 맞출 만한 위치까지 과자를 먹는 일명 빼빼로 게임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방송인이고 나아가서 이 남성이 자신보다 한참 어린 여성과 이런 게임을 사석에서 팬과 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덜미를 딱 잡고 있는 모습이 사실 절대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니었지만 이 당시에만 해도 이 유영재 씨의 여성 관련 문제가 뭐 동거녀까지만 있을 때였습니다. 사문사실도 나오기 전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결국 이런 모습들조차 이번 유영재 씨가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참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신체 접촉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불거지면서 이 사태가 더욱더 지금 급진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더 놀라운 소식들이 끊임없이 지금 폭로되고 있습니다. 사실혼 사모만이 아니라 선우은숙의 언니까지. 그렇지만 유영재 씨는 어떻죠? 또다시 침묵만을 지키고 있다. 지금 보면 배우 선우은숙과 이혼한 유영재 아나운서에 대한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아직도 사실혼, 사몬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그가 이번에는 선우은숙 친언니와 관련된 사건에도 휩싸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태 지금 뭐 받아들이신 분들 너무나 깜짝 놀란 상황이죠. 더불어서 이 자세한 내막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선우은숙 씨가 혼절할 정도였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날 이 OSEN 언론사에 유영재가 처형을 이렇게 강제로 한 사실을 인정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막 선우은숙 씨가 화를 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했던 말이 정말 소름 돋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안하다. 외로워 보여서 그랬다. 절대 나쁜 의도는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변명한 것이다. 이게 사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결정적인 이혼 결심 이유가 바로 이 사태였다라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왜 소름이 돋을까요? 아시다시피 선우은숙 씨의 처형은요.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죠. 유영재의 처형인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는요. 70대의 여성분입니다. 70대. 선우은숙 씨보다도 몇 살 어린 유영재가 이제는 선우은숙 씨보다 나이가 더 많은 언니니까 이 유영재하고는 나이 차이가 더 많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영재 아나운서가 처형이자 자신의 와이프의 훨씬 더 나이 많은 언니를 강제로 그런 일을 벌여놓고선 미안하다. 외로워 보여서 그랬다.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 이 변명 같지 않은 궤변을 늘어놨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선우은숙 씨 언니 측 변호사는 이런 말을 했죠. 아마 유영재가 언론 기사를 통해서 이 사태를 처음 알게 됐을 거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이런 고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혀 언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 그랬다면 유영재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대처를 하고도 남았을 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영재는 아직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21일 하차한 경인방송 때도 유튜브 채널 라이브를 통해 나는 변명을 한 적이 없다. 침묵을 선택했다. 사생활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야 할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침묵 속의 행간을 잘 읽어달라고 부탁했다. 말이 됩니까? 사실 언론사에서는요. 역시 유영재의 입장을 듣기 위해 끊임없이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잠적해버린 거죠.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영재가 입을 연 사실은 내가 변명한 적이 없다. 더불어서 외로워 보여서 그랬다. 여러분, 보통 외로워 보이면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맛있는 걸 사준다거나 좋은 곳에 여행을 보내준다거나 아니면 막말로 애인이 될 다른 남성분을 소개시켜 준다거나 아니면 좋은 친구 사이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을 만나게 해준다거나 그것이 처형에게 할 수 있는 가족으로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외로워 보였다고 그렇게 행동을 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5번에 걸쳐서. 더 놀라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과조차 없었던 유영재 씨의 이번 사태의 내막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삼시세끼를 챙겨 먹어야 하는 사람인데 선운숙 씨가 촬영 스케줄로 집을 비우게 됐을 때 이때 선운숙 씨의 언니분이 와서 밥을 챙겨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 해요. 진짜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이 언니가 오죽했으면 유영재의 밥까지 챙겨주러 왔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이 선운숙 씨가 여러 번 방송에서도 공개했었죠. 왕대접을 받고 싶어 한다. 삼시세끼 밥을 내가 다 차려줘야 한다. 뭐 도와주는 이모님이나 가정 일을 도와주는 가사 도우미를 쓰는 것도 반대한다. 그런데 사실 그 돈도 선운숙 씨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황당한 거 보세요. 삼시세끼를 챙겨 먹어야 하다 보니까 선운숙 씨가 없는 날에는 혼자 먹을 수도 있는 걸 언니까지 와서 챙겨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외로워 보여서 혼자 있는 언니를 그렇게 했다. 정말 너무나 좀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는 사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선운숙 씨가 전 남편이 유영재를 고소하고 해당 내용을 알리기로 결심한 건 역시 유영재의 사과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유영재가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면 이렇게까지 화가 나진 않았을 수도 있다. 매일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에서도 여기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별도의 사과조차 없었다라고 합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사과조차 없는 유영재.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 담당 변호사는 이러한 말을 했어요. 선운숙 씨의 언니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런 사태에 대한 녹취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 기사가 일파만파 쏟아지고 있죠? 자, 이 녹취록이 있죠? 녹취록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녹취록을 알고 나서 선운숙 씨가 혼절을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셔야 돼요. 어떤 걸 아셔야 하냐. 이 녹취록 여기 안에 상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공개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이 유영재가 단순히 선운숙 씨의 언니의 그냥 손을 좀 잡고 뒤에서 뭐 살짝 끌어안았다. 그것도 물론 잘못된 행동이지만 그 정도의 수준이었다라고 하면 만천하에 공개를 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언론의 흐름이 더욱더 선운숙 씨의 친언니를 향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그런 유리함이 있음에도 공개를 피해자 때문에 안 할까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이요. 유영재가 실제로 언니에게 했던 행동들이요. 만천하에 알려질 경우 피해자인 선운숙 씨의 친언니가 너무나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을 만큼 입에 담을 수 없는 내용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사과조차 하지 않은 채 방송에서 언급도 없었다. 그러니 오죽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고소장을 접수하게 됐겠습니까?